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시 동안을 선거구 초청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종기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늘 미래에 사는 것이라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노래합니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많은 분들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라며 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추운 겨울부터 선거를 준비했는데 시간은 흘러 21대 국회의원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토론을 통해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공약은 어떻게 되는지,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안양시 동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티브로드 ABC 방송에서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시 동안을 선거구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4항 3호에 따라 초청 후보자로 선정된 4분만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청된 4분의 토론자를 자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심재철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민생당 문태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추혜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선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은 후 첫 번째 공통 질문과 이후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타 후보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다른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이 이어진 뒤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다르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들으시고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를 통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녹색불이 켜집니다. 예, 보셨죠? 그 다음에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마이크와 함께 꺼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경제 폭망, 안보 해체, 민생 파탄, 외교 고립, 국가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살리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3년을 심판하는 정권 심판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저 말고 민주당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재정 후보 좋은 후보이긴 하지만은 내란 선동으로 9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기를 변호했었고, 그리고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에 정당이 해산된 통진당 변호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가는 사람이겠습니까? 특히 이재정 후보는 통진당이 해산된다면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해산 결정이 나자 오해라는 국민만 남은 오늘 이 땅 어디에도 대한민국 없다라고 말씀했던 분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살리고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판단하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안양 대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기호 2번 심재철입니다. 네, 이어서
민생당 문태환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지대 중도파 손학규 안철수 전선과 함께하는 사람들 기호 3번 문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오래전 군사정권에서 김영삼 문민정부로 바뀌어갈 찰나 조그만 시골마을 호계리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청년이었시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정치는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고 안철수를 계기로 중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확 바꿔지기를 갈망합니다. 좀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양극단 정치 체제를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당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꼼수정당은 또 무엇입니까? 양극단의 탐욕스러운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뛰놀던 안말동네 뒷동산,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던 평촌 들판이, 또 아름다운 대한민국 강산이 이들 양극단 세력들에 의해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네,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지혜와 용기로 이겨내시는 안양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재정은 안양에 터잡아 살아온 지 10년째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해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안양의 발전을 위해 쓰고자 합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도 듬뿍 받았습니다. 이제 안양 시민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변호사 이재정이 이제 안양 시민의 변호인이 됩니다. 든든한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이제 안양 시민의 대변인이 됩니다. 희망을 드리는 정치 하겠습니다. 거꾸로 퇴행하는 역사를 등돌리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안양 시민께 자랑스러운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지위로, 권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일하는 여러분들의 이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추혜선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동안구울 유권자 여러분, 기호 6번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추혜선입니다. 저는 안양교도소 이전의 열쇠로 글로벌 ICT 기업 애플의 R&D 센터,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깜짝 놀라시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추혜선의 애플 유치 공약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오랜 기간 많은 조사와 또 전문가 그룹의 준비를 거쳐 올해 1월 초에 애플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애플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R&D 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려고 검토하고 있던 애플이 대한민국 안양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이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 지역만의 현안으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민 여러분께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발전, 모두의 이익이 될 때 명분과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혁신 도시 안양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된 후보 기호 6번 추혜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에 드리는 사회자의 첫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코로나19의 파장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사태 심각하지요, 여러분. 이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하나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태환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1만여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20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불안하게 하며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2월 13일 경제인가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지나 확진자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중국인의 입국 차단 문제가 논란이 될 쯤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생도 우리 학생들이라는 방역이나 코로나 대책과는 무관한 듯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관계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크게 일조를 해서 국민들의 삶 자체를 우울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용의 정치를 실현할 제3정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예, 이어서 이재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시간 1분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32조 원대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기업을 위한 긴급 자원 지원 자금 100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침 미래통합당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입장을 거두고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맞대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2차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든든한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혜선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시간 마찬가지 1분입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생존에 내몰린 사회 안전망을 빠르게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대비해야 하고요. 해서 첫째, 3개월 긴급 경제 방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부가가치세와 공과금 면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3개월 생계 지원 해야 되고요. 둘째, 감염병과 재난에 취약한 우리 사회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집이 쉬어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체계, 공공의료 확충, 종합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요. 또 기후 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 뉴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심재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처럼 확산되게 된 것은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중국 눈치를 보느라 그랬었는데요. 바로 첫 스텝을 잘못 밟았기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감염자들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속절없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문 열어놓고 모기 잡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따른 인지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하고 납부를 유예해서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 구호자금, 저희들은 추경을 통해서 새로 빚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재조정해서 쓰자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이야말로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죠. 후보자들은 각 토론을 통해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여러분들에게 각 2분씩 드리게 되겠는데요. 공약을 들은 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마찬가지 30초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는데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10년 그리고 또 4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변화를 위한 약속 5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의 상징. 이 얘기를 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정은 약속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어떤 장밋빛 청사진이 있더라도 이전이 확정되어야 이후의 계획도 가능합니다. 이재정은 단지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1기 신도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리모델링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GTX-C 인덕원역 신설과 4호선 이용 편의 개선입니다. 경기 중단부 철도 교통 요충지인 인덕원에 GTX 정차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를 움직여내는 일,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GTX가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출퇴근 시간대 4호선을 증편하고 범계 평촌역 정차하는 급행 도입을 확정 짓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의 공공개발. 시민 여러분 복리를 극대화하고 시민 중심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건강한 안양, 안전한 안양입니다. 감염병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지자체가 의무 비축하고 정부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이용 시설의 보건안전관리자 지정, 어린이 안전과 건강관리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후보의 공약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최순 후보 질문하시겠는데요.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네, 지금 21대 총선 최악의 총선을 맡고 있습니다. 꼼수 정당, 위헌 정당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이라고도 하죠. 우리 이재정 후보께서 미래한국당을 두고 태생적 위헌 정당,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을 두고선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네. 질문은 아마 개락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재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공약에 대한 질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약속을 지키는 정치라는 것은 한두 마리 말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께 보여왔던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모호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양 시민의 발전과 안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그렇다면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자님. 계속하십시오. 예. 안양교도소는 63년 입지해서 지금 57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만 평. 이제 관내 용지만 따졌을 때도 10만 평에 해당하는데요. 정원을 초과한 수용인이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변호사였습니다. 재소자 인권 차원에서도 법무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도 이미 국가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공약으로 하면 안 된다 합니다. 우리 심재철 의원님 지난 20년간 노력해 오셨고 또 3번의 선거 동안 공약으로 제시하셨지만 어려웠던 공약입니다. 그 이전 역시 확정시켜 놓고 시민과 함께 소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저는 바른 방식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정치 세력들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재철 후보 질문하시겠는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후보는 청년이 꿈꾸는 안양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최근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분노한 게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이재정 후보는 조국이 기소되자 검찰이 무도한 강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처럼 조국을 두둔했습니다. 또 관련 취재대 기자들한테 기레기라고 이런 막말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정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예상했던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양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복한 경쟁을 하자고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 이제 여러 지지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 한 몸에 받고 있는 저다 보니까 집권 여당 후보의 좀 흠집내기가 가장 유리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쉬움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을 위해서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정부에 진행되고 있는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는 거리가 있고요. 무엇보다 그냥 정치 공방으로 이 자리를 빌어 쓰시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심재철 의원님도 두 번, 이번 선거까지 3번에 걸쳐서 지금 이전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제가 이전 공약을 해도 믿지 않으십니다. 교도소 이전 가능한가?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는데요. 최근 들어 교정시설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을 한 태백시, 속초시, 남원시 등 여러 지방도시들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태호 태백시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철수 속초시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완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들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일하는 일꾼 이재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태환 후보 질문해 주시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이재정 후보께서는 추예선 후보 같이 국회의원 300명 중 좀 좌편향적이다. 극자 성형 후보로까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일보 평가를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의 선미를 부정하고 가족 제도를 파괴할 수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길 바라고. 네, 예, 시간이 갔습니다. 이재정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와 진보 양쪽 날개가 대한민국에는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엄밀하게 나눌 수 있는 이념과 논리라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정쟁에 끌어다 대는 색깔 논리의 정치인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가치 재정립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수가 등장하고 진보가 등장합니다. 그 보수의 논리도 진보의 논리도 그 가치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의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을 어떤 한 편향으로 이름 지우고 그리고 그 경향성을 강화시켜서 자신을 유리하게 만드는 어떤 정책에만 활용하는 것은 지양됐으면 좋겠고요. 이 남은 시간, 저도 또 시민을 위한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수도권 집중 주택 부족 해결하기 위한 주택 200만 호 건설 기치를 내걸고 온 신도시, 이제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죠. 아파트 숲으로 이제 상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신도시 개발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서 우리 안양 시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새롭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물 나오는 수도관, 오래된 승강기, 2중, 3중 주차가 필요한 주차난, 이념 논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함께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과 정부 여당과 함께 여러분들의 행복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들이 오버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끝난 마이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활용하셔서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예선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인데요. 시간 2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추예선입니다. 저는 따뜻한 역 신도시 안양을 위해 핵심 공약 2가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안양 교도소 이전의 열쇠. 글로벌 ICT 기업 애플의 R&D 센터, 연구개발센터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일대의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양의 전통 산업과 그리고 혁신 산업을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건립 단계부터 5천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협력업체 유관기업 유입으로 10,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효과는 안양시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한민국 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평청 터미널 부지를 공공개발을 해서 여기에 애플 아카데미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교육의 도시 안양을 글로벌 ICT 인재를 키우는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청년들이 주목하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안양 시민들께 드리는 이 두 가지 약속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애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당의 크기를 떠나 제대로 일을 할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디어, 방송통신 정책을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이 추혜선이 반드시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추혜선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예, 심재철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는데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공약이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과 여러 가지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가격 억제를 통해서 억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폭등, 거래 절벽 이런 이 결과를 불러왔는데 공급 없이 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올바른 것이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혜선 후보 거기에 대한 답변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 공약과 이렇게 맞물려서 해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신 것 같은데 집값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양만 보더라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안양 애플 유치를 위해서 안양의 산업 구조와 안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인구 감소 추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메가트렌드 요인도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요인도 있지만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다다음 선거 시기에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모두가 어려운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안양시의 자영업자 비중이 80% 가까이가 됩니다. 이렇게 신성장 동력이 없는 도시로 그리고 서울의 경제에 의존하는 이런 도시로 계속 된다면 안양시의 복지 모든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또 젊은 사람들이 머물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안양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부동산 문제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문태한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는데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발동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이 보류하고 있는 현상이 과연 형벌권의 실효성 차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조국 사태의 경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직도 내로 남으신 검찰개혁을 어거지로 담붙잡고 임명강행한 것에 대해 찬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추혜선 후보 여기에 대해서 답변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동이라고 보지를 않고요. 당연히 검찰을 개혁을 하고 시대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게 하나의 진영 논리로 계속 현실을 발목을 잡고 한 발 못 나가게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극복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여당과 그리고 저희 정의당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는 모든 정당이 이 시대적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우리 심재철 의원님 질문에 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꼭 지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시중에 풀어놓은 1,200조 이 유동자금이 투기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이 부동산 대책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정 후보 질문하시는데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약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교도소 부지에 애플 R&D 센터 유치. 근데 교도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선의 부의장 경력까지 있으신 심 의원님도 어려우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산업 본국 회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본국 우선시하는 수자가 우선될 것 같은데요. 경쟁자인 삼성이 소지한 나라의 교도소 부지에 과연 유치가 가능할런지 묻고 싶습니다. 네. 추혜선 후보 여기에 대해서 답변 1분 30초 가능합니다. 제가 그동안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 유치의 가능성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교도소를 먼저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심재철 의원님이 여당일 때도 이전을 못했습니다. 여당이 만병통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선출직 정치인, 그러니까 주민들의 표를 먹고 나서는 정치인은,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은 이거는 해결을 못한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하게 정부가 국가적 이익을 두고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가장 먼저 안양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주민의 수건인, 시민들의 수건인 안양교도소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 이전의 명분과 동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국가적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고민을 할 때, 그리고 여기 해답을 찾을 때 명분과 강력한 동력이 나온다. 이런 결론 때문에 글로벌 ICT 기업의 유치를 위에 띄었고 애플과 소통을 하고 애플의 긍정적인 입장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심재철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인데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8대, 19대, 20대에 걸쳐서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 그리고 의정평가 시민단체로부터 공약을 잘 지키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도 18대, 19대, 20대 연이어서 공약 이행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에서는 첫 번째로 안양교도소를 이전할 것입니다. 좀 전에 이재정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도소 이전을 3번의 선거에서 공약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4년 전 20대 국회 선거 때만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지금 마무리되지 못했었는데 이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부, 중앙 4개 부처가 함께 움직여져야 됩니다. 커다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GTX C 노선을 인도권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GTX C 노선은 이미 제가 지금 10여 차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의 첫 단계, 기본 계획에다 이 구상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판가름납니다. 바로 기본 계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도권역 신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촌 농수산물 시장 그리고 터미널 부지 그리고 바로 옆에 새로 생기는 농수산물 전철역 3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주민들의 공공용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벌써 30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큽니다. 특별법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재철 후보의 공약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문태환 후보 질문하시겠는데요.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탄핵에 같은 당 동지임에도 좀 불구하고 앞장서신 걸로 알고 계신데 또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견해와 비슷한 이론 구성을 하는 반일 종족주의로 무장하자고 추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행태를 보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보상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바 그러한 재반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국가적 혼란에 빠졌고 수출 통제 네, 여기에 심재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공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전에 4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안양 이전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것은 지금 그 동안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만들고 집행하는 도중에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해졌고 또 이전 부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지원으로서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역 신설 문제 역시 이것도 지금 2011년에 이 계획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 정부 이전 정부가 이전하기 전에 세워지기 때문에 과천에 지금 계획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인덕원역에 신설을 해서 과천 주민들과 인덕원 주민들이 상생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풀어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에게 불화해서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애초에 터미널 용지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지로 지정된 만큼 다시 주민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온당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정 후보 질문하시는데 30초 시간 드립니다. 네, 신부분이 공보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이라는 거 하셨는데 아마 엠번방 사건에 따른 대응처럼 보입니다. 호흡을 맞추고 계신 황 대표님께서 최근에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법주의 수위 관련자 받아 달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입자 전원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입장 여쭙고요. 그리고 아까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안양 교도소 문제 이전 등 발전적 방안 모색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무리라는 말씀을 하기에는 이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심재철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양 교도소 이전 문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쭉 노력해 왔지만은 제대로 지금 실천을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무리라고 지금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전 계획안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안을 세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리고 사업에 지금 옮기겠다라고 착수를 하면은 이미 그것은 성공이 된 것입니다.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이전에서 준공하고까지 공사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제 임기 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들을 성공시켜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공시켜낼 수 있는 배경에는 초선 재선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4개 부처를 연결시키고 있고 그 4개 부처에 대한 정책인 영향력 저 지금 5선이고 이번에 되면은 6선입니다. 원내대표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초선 재선의 열정만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저도 이미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풀어갈 것이고요. 디지털 엠번방이랄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 디지털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혜선 후보께서 질문하시는데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심 후보님 여성관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바른인권 여성연합 포럼에서 축사를 하셨는데요. 성평등이나 젠더 가치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 있다. 페미니스트나 젠더는 우리 사회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관을 가지고 어떻게 여성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심재철 후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입니다. 남녀 당연히 성평등 돼야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의당에서는 양자를 빼고 그냥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이 다르다고 해서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성평등이라고 해서 성소수자들 그리고 성에 대한 유별난 기호를 가진 사람들까지 우리들이 동등하게 대접하자라는 이런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젠더론자들이 제 얘기에 반발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도 저도 존중은 합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양성의 문제, 남녀 성의 평등 문제 이 부분과는 분명히 다른 시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끝났습니까? 다음은 문태환 후보 공약 발표 시간인데요.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중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시정 있어 존중, 복지국가 실현, 망국적인 양극단 정치체제 극복, 남북 평화 공존, 중도 실현개혁과 통합이 제3지대 중도파 우리 민생당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구태 적폐 괴물야당 심판, 포퓰리즘 퍼주기 무능 정권도 가혹할 정도로 심판받아야 하겠습니다. 지역에 보도블록 하나 더 깔고 뜯어내는 것보다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망국적인 양극단 체제를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정당이 있습니까? 양극단의 피해를 다소 해소할 다당제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유성정당, 꼼수정당은 무엇입니까? 양극단의 탐욕스러운 기득권 집착의 망국적인 행태의 말로이며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 아닙니까? 중도 무당파 일반 민중들에 의해 새로운 의회 세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도 중산층 여러분들의 포용력 있는 따뜻함 필요합니다. 인덕원 복수원전철 건설 사업은 2020년 착공 2020년 개통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호계 사거리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시 버스터미널은 오피스텔 건축 등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시민감시단에 의해 추상 같은 밝혀지기를 바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문제 등도 15년, 20년 써먹던 식상한 것들 공약이라고 특별히 내세운 사람도 있지만 당국의 추진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 발전에 주민들의 맞게 뜻에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도소는 왕시의 법무타운을 조성해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자리에는 문학산에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문태환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예. 이재정 후보 질문하시겠는데요.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으로 배송된 문 후보님 공보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건데요. 인동원 동탈 전철이라든지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식상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하시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묵은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 정치가 가진 나은 한계 등을 지적하신 걸로 보이고요.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일견 마땅한 지적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의 고민과 실천을 위한 문 후보님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 문태환 후보. 예, 문태환 후보께 시간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공약도 물론 중요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양극단 정당들은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 장악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내로남불 자신들의 정권 비리 옹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흠집을 잡아 무조건 끌어내리려 어거지식으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못된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독재 시대의 낡은 산업화 세력과 또 그 가정의 부산물인 아직까지 정치권에 빌붙어 있어 대한민국 정치판을 혼란하게 하는 민주화 데모 부대들의 잔존 세력들의 국정농단과 물러는 경제를 한없이 망가뜨려 우리의 남미 국가의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지역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도블록 깔고 뜯는 것보다는 이 3당, 양당 이 적폐 세력들을 주변으로 내모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추혜순 후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30초 시간 드립니다. 문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공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거, 징계를 하는 거,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거, 이 셀프 금지 3법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 후보님 그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여기에 문태환 후보 답변하시는데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 뭐 세비는 뭐 충분히 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좌파 파쇼 극렬한 좌편향염으로 무장한 홍위병들의 기고만장 날뛰어대는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중국 문화혁명기에 멀쩡한 지식인 숙청하던 것을 그 연상시키며 히틀러, 나치 정권의 파쇼 독재까지도 연상케 하는 섬뜩함이 등골을 오싹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반일 종족주의 이론으로 무장하자고 주장하자고 뭐 이렇게 설치는 부류들은 또 뭐 제정신인가요? 예.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심재철 후보 질문하시겠는데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경제 침체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소주성과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종부세랄지 거래세를 세금이 많이 매겨져서 국민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세금 부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 대해서 문태환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소득 주십시오. 주도 성장 반대합니다. 탈원전도 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주를 위해서 침탈을 하고 병합을 하고 착취를 자행했겠습니까? 식민지 근대론에 찬동하는 국민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반일 종족주의 이론으로 무장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점령하고 민중을 전쟁의 도가니로 쑤셔 박아놓고 징용, 징병, 위안부로 내몰아 놓은 그 상황을 만든 일제 만행을 옹호한 듯한 발언은 참으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해 주십시오. 시간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까? 예.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 여러분들 받으시고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뒤에 다른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들별로 1분이고 다른 후보자들의 개별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통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늘리고 세제와 금융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어떤 정책으로 가야 할지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혜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중 37.2%, 100명이 넘는 수, 108명이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공직자 중 33%, 국회의원 24%가 강남 상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 정부가 모두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안 됐던 이유, 정부와 국회가 이 부동산 투기 카르텔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부터 일가구 다주택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안양은 자가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41%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로 9년 동안 안심거주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집값은 작고 집의 가치는 높이겠습니다. 네, 심재출 후보께서는 추혜선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30초입니다. 예, 부동산과 관련해 좀 묻겠습니다. 2017년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소유권은 개인이 이익은 국가로 환수한다라는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해찬 대표가 또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개헌을 통한 토지 공개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했고 강기정 청와대 수석은 주택 매매 허가제 발언을 했습니다. 토지 공개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추혜선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논쟁이 되는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 그리고 정치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개헌을 할 사안이다 그러면 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토지 공개념은 지대 이익이 막대한 사회적 이 불평등 구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의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이 토지에 대한 이 불평등의 심화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정치에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익에 대한 규제지 유연적인 어떤 소유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문태환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요. 30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추혜선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 1분 시간 드립니다. 각 당이 신혼 부부에 대한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건 크게 이렇게 차별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청년들의 문제인데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의 평균 월세 지불액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연 6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의당과 저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이 주거 안전 그 지원을 하자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각종 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서 그 예산 비용을 지원금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정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추 의원과 정의당은 강력하고 선제적 투기 건설 대책이라고 하면서 재벌과 대기업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애플 R&D 센터는 미국계 초거대 기업인 애플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혜택을 기반으로 한 건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 공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반값 아파트 공급 계약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혜선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애플이 유치가 돼서 안양부 교도소 부지를 그러니까 안양교도소 부지는 ICT 기업의 R&D 센터가 들어오기 적집니다. 보안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부지에 애플의 R&D 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안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적 이익이 있는 어떤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의 반값 아파트 이 선심용 선거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가격 결정 과정과 그리고 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지금 매각하지 않고 네, 예,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심재철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답변 시간은 1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 19번 발표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입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규제했던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양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세, 보유세 감면하고 인하시켜서 거래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완화해서 서민들의 부동산 주택 구입 여건도 개선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분양가 상한 정책 매우 잘못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폐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 폭탄 막아내야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심재철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문태환 후보께서 심재철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경제 성장을 이끈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다고 생각이 드는 바 대다수 집안채가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등락의 큰 폭으로 변동이 심한데 만약 집값이 대폭 하락한다면 이들에게는 희망이겠습니까? 절망이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된다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가격만 틀어막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한 채로 이 부동산을 규제해서는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지 부동산 가격들이 안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 무엇보다도 공급을 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지 이 정책이 제대로 먹힙니다.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권의 공급 없는 부동산 정책, 가격 통제 정책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바꿔야 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정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 시간 30초 가능합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 그리고 심재철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입자의 주거 문제라든지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돼야 되는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미래통합당 그리고 심재철 의원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철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물어보신 세입자 문제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문제, 저소득층 문제 이분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근저가 뭐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왜 상승했겠는가? 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부동산들 당연히
이 공급을 해야 되고 공급 대책으로 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대책들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두 대책이 양면적으로 병행을 해야만이 중산층이든 아니면 저소득층이든 영세민이든 모두가 다 주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 공급 정책을 빼버린 모든 정책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어서 추혜순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 30초 가능합니다. 네, 저도 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공약이 전혀 미래통합당은 부족하다. 심재철 후보도 부족하다 이렇게 봤고요.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한도 늘려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나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겠다. 그러나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건 투기를 막아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만 늘려서 투기를 막지 않으면 네. 시간이 지났네요. 심재철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 1분입니다. 네. 주택에 대해서 돕는 것은 직접 돈을 주는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빌려주는 대출을 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지원을 하면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대출을 쉽게 해주려면은 이자율을 낮춘달지 여러 가지 상환 기간을 길게 해준달지 여러 가지 이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제품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원 정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대출 완화 정책을 쓸 것이냐 그 두 정책을 잘 혼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 믹스를 해야만이 부동산에 관해서 효과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을 따지고 저소득층 지원해야 된다. 무조건 지원하자. 이것만 가지고도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공급 정책 그리고 지원 정책, 대출 정책 한꺼번에 믹스해야 하는 부동산 믹스 정책이 기묘한 상황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문태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각종 경제 지표는 점점 악화되고 가고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아파트값,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은 국민 상호 간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그 상승폭은 감히 천문학적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위험천만한 사회주의 세력들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각종 통계를 참고해 볼 때 수도권에 집이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비록 과거 개발 독재 시절에는 투기 소유가 아파트값을 부추기며 경제 성장까지도 견인한 점 없지 않겠으나 이제는 적극적인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면제를 대폭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네. 이재정 후보께서 문태환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민생당의 토지 임대부 공공분양 주택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빌려줄 수 있는 토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런 공공분양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약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 특히 안양에서의 실현 가능성, 이렇게 제한적이라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문태환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전국적인 우리 당의 그 공약이고 그 안양에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고 본래 주거의 개념으로 되돌려 놔야 되겠습니다. 주거 비용이 낮고 안전하고 튼튼한 직장이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은 연금도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나 교사, 공기업 직원들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해서
한 자리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제공해야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회를 지향해야 네, 시간이 갔네요. 이어서 추혜순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문 후보님, 민생당 그 대표 공약 공공주택 물량 확대 이게 너무 반가워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평형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으로 공공 분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양에서의 실현 가능성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문태환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 아이들을 공부해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학습 능력이 뒤떨어진 학생을 보충 학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그룹 학생들의 1, 2점을 가지고 다투는 소위 이른 시절부터 학력사회로 가는 기득권 학부 경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사교육적 비용은 주거 비용 상승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학원가 주변에는 비정상적인 아파트 전세 시장을 초래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 성장 초기에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인정하나 이제 대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토지에 투기를 하는 등 사회적인 갑질을 네, 시간이 지났네요. 예, 이어서 심재철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아까 문 후보께서 제 공약 보고 식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얘기한 인도군 동탄 전철 사업은 타당성 검토만도 해서 이미 이 2번이나 탈락됐던 사업을 제가 다시 살려냈던 사업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철 사업하고 연계해서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도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문태환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십니다. 1분 드립니다. 예, 저도 뭐 적극적으로 그 지역 그 현안에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반 2, 3억 정도 가장 고가의 아파트는 거주 요건이라든가 양도세 한 7, 80% 등을 중과해야 된다고 하고 보고 그 대신 장기 보유세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좀 그거를 좀 감면하는 방법을 하고 7, 8억 이상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 한 4, 50% 정도는 그 양도세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기 소유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7억 이하 주택일 경우에는 시원한 것 같이 하되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거래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이재정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대출 규제, 공시 가격 개선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전국적인 시장은 안정적인 신호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소위 풍선 효과라고 하죠. 단기 급등 집값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조정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해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관계기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통해서 주요 가열 지역에 대한 거래나 불법행위 집중 점검하고 있고요. 과열 현상이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그리고 집중 모니터링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투기 수요 근절이나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 하에 주거정책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추혜순 후보께서는 이재정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계속 완화하자 얘기를
후보자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2.16 대책 통해 이미 완화가 됐고 또 고령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폭도 70에서 80%로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종부세 주장을 완화 주장을 또 하는 건 강남 부유층 일부에 혜택을 주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정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흔히 받고 있는 저희의 비판은 이제 추 의원님의 지적보다는 투기 억제란 명목 하에 보유세 인상하는 결과로 결국은 실거주 1주택자에 떨어진 세금 폭탄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래서 실거주 실수요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그 방향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의 원칙적 집행 가운데 있는 사각지대는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차원의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최근에 4월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1가구 1주택자가 뾰족한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는 경우 등 사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기존은 유지하되 생길 수 있는 미처 챙겨보지 못한 구체적 사례, 구제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이어서 심재철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데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후보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목이 전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고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도 없었고 지목 변경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을 잘 지켜야 할 텐데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들 안정시키고 부동산 정책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정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네, 며칠 전부터 네거티브를 시작하시는데 그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어제 기자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어떤 한 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 군청에서 받은 거고요. 군청에서 직접 시행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좀 더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한 뒤에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겠지만 뭐 이제 100억이 넘는 재산, 100억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땅 상속을 받고 사실은 아버지의 빚조차 못 갚아서 그것들이 경매되어서 아마 그 땅도 경매되고 남은 땅 길로 사용되는 땅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길로 그냥 저희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군청에서 그렇게 길로 닦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궁금하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보다는 우리 함께 얘기합시다. 네, 이어서 문태환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전방위적 경제 정책의 실패,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해괴한 분배 이론을 무리하게 경제 성장 이론이라고 어거시식으로 밀어붙이다가 특히 자영업자의 몰락,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수출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출 둔화에 일조하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에 대한 견해와 경제가 1%대로 추락한다고 하는 그 평가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 바. 네, 시간이 갔습니다. 이재정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는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주성이라고 얘기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고급 단어들이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소득인 사람이 200만 원, 150만 원 소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경제 활성화되겠죠.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갑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납니다. 1,500만 원 있는 사람, 1,500만 원 벌던 사람 2천만 원 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은 이득금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투자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내수를 살려가는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집중을 한다면은 그렇게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제적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게 우선일까요? 우리 시민께서 판단하세요. 네, 후보자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주 격렬한 토론이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서민들 주택 정책 많이 이야기해서 조금은 희망을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후보자 간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
하고 싶거나 미처 못하신 말씀들 맺은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 심재철은 20대에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30대에는 방송민주화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옥고를 2번이나 치르는 등 개인적인 희생도 있었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았는데 이 목숨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 남은 여생 국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면서 정치에 투신해 왔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의정 잘했다고 이 의정 수상 18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대표 일꾼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무대에서도 계보 따라서 이리저리 줄 서지 않았습니다. 제 소신에 따라서 양심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발전일 공약 챙길 것 다 챙기고 꾸준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무대와 이 지역무대 모두 다 함께 일 잘해왔던 저 심재철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권자 여러분께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사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대표 일꾼 심재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태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는데요.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건전한 중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동안 개발 독재 시대의 소위 낡은 쌍팔년도식 사고 방식들은 가감히 던져버리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중도 실용적인 개혁에 온심을 다해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운동권 꼭두각시 주사파 정권입니까? 아니면 비평화 반개혁적인 소위 꼰대 적폐들의 집합소인 분홍색 점포입니까? 바로 우리 제3정당 중도 세력이 아니면 중용의 정치는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7, 8년 동안 안철수 연상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중용연구의 의장으로서 SNS에서 무수히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제3중도 파 손학규와 함께 안철수 현상, 안철수의 새정지 중도 중용의 정치 결실을 맺는데 견마지의 역할을 다할까 합니다. 우리들 모두의 행복과 삶,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정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 드립니다. 네. 네,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선거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조직 선거도 아니고요, 네거티브 선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투겠다면, 경쟁하겠다면 행복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안양 시민을 위한 비전의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안양 동아늘의 유권자는 정치로부터 어떤 희망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어떤 힘을 얻으셨습니까? 정치의 정체가 도시의 정체로 이어지는 것,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군림하는 정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계획하던 정치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은 4년간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평가받은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는 안양 시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내는 국민의 지혜와 용기에 기대해 이재정은 묵묵히 집권 여당 든든한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20대 국회 임기까지도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저의 선거 전략입니다. 변화 원했는데 지난번엔 안 됐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엔 됩니다. 바꾸면 바뀝니다. 든든한 여당의 대변인 이제 안양 시민의 대변인이 됩니다. 두근거립니다. 설렙니다. 변화가 옵니다. 두근두근 안양 이재정입니다. 네, 이어서 추혜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토론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추혜선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재선에 임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모두 잘했다고 하지만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정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락을 떠나 이 생각 있는 정치인이면 무너진 정치를 고민해야 하는 최악의 총선을 맞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당선을 바라시는 분들, 제 유세차에 올라 추혜선을 목이 터져라 호소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 약자들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대기업들, 대형 로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갑질 카르텔입니다. 지난 4년간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버둥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뛰어왔습니다.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을편단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안양 시민 여러분께서 선거의 바로미터인 안양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은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갖고 나갈 지역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만약 어려우신 분들은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도 가능합니다. 90여 분 동안 활발한 토론을 해주신 네 후보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